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입시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 은호 아빠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것저것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와, 정말로 댓글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와, 진짜 입시에 진심이시구나.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댓글의 길이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부 다 읽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댓글을 다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충분히 그런 그 영향을 받아요. 와, 이분들 대단하다. 주로 이제 제가 학군지, 비학군지 혹은 대치동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주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지역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에 있는 그 학급지, 학군지가 없는 지역에서의 이런 그 가르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도 뭔가 그런 소외감 혹은 위축이 되나 봐. 그래서 영상들을 거의 못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주로 이제 메이저급 대치동 제일 많죠. 그리고 대치동 이외의 지역이더라도 거의 다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을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거 위주로 올리는데 저는 처음에 유튜브 영상을 기획할 때부터 지역에서 그것도 좀 소외된 지역 같은 곳에서 일반 아이들, 진짜 일반 평범한 집안의 아이들 과정에서 부모님의 공부 열정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을 좀 대변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더니 와, 진짜 열정이 가득한 분들의 다양한 댓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저도 저도 교육계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다 엄청 이해하죠. 저도 교육의 그 제 중심 축을 대치동 교육에 두고 있고, 저도 지금 현 체제의 수능과 그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폭넓게 그 이해하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서울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저는 되도록이면 자사고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대치동 추천한다. 그리고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들이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야, 너희들 진짜 공부 좀 해야 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냐? 너희들 진짜 이 정도 공부해서 그 아이들하고 비슷한 대학을 간다는 건 진짜 안 되는 거야 라고 저도 평소 때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소 때 아쉽게 느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보면 알거든요. 정말 너무나 재능이 높은 아이들, 내신 1점대 아이들이 특정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환경적으로 좀 너무 안타깝다. 이게 그 아이의 재능으로만 그 보기에는 그 재능의 한계라고 보기에는 환경적인 이런 시스템이 부족한 이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제가 영상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댓글 중에 많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이 좀 가장 대세냐면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능도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인강도 많고, 일타 강사분들의 인강도 요즘은 구독하면 얼마든지, 메가스터디니 이런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지역에서도 수능 만점자가 나오고 있고, 지역에서도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수능 점수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매우 소수라는 거예요. 정말 소수 개인의 노력으로만 그걸 돌파해야 된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런 정보, 그런 의지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 옆에서 좀 잘 인도를 해줬더라면 충분히 이 아이도 1등급권에, 수능 1등급권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전혀 정보가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되다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결국은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재수를 이제 하면 충분히 될 정도로 본인은 느끼죠. 알죠. 재수하면 충분히 자기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환경적으로 자라온 환경이 그걸 너무 그 아이가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지. 자기가 내신은 완전히 1등급인데 이제 수능 준비가 늦었다라는 것 때문에요. 제가 평소 느끼는 그게 지역의 좀 아쉬움이에요. 아, 이건 개인한테 너무 모든 걸 맡기기에는 참 가혹하다. 그런 아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전교에서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근데 제가 늘 그런 아쉬움들을 영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댓글 반응은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정말 뭐랄까 감동받았어요. 혹은 위로받았다고 할까? 예, 왜냐면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무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 주신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치동 그 내부 고발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인데 이래서 비학군지에서 공부하기 힘들어요라는 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치동 이 내부 고발자 분들 유튜브 채널을 제가 평소에도 자주 시청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상도 찍으신지는 몰랐어. 예, 다른 영상은 많이 봤는데 이런 영상이 제가 평소 때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알았나 봐. 이 영상을 저한테 추천을 해줬더라고요. 저는 있는지도 모르고 아 최근에 이게 댓글이 그렇게 개인이 노력했어야 되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그래 개인이 노력을 많이 하긴 해야지 개인 차이도 분명히 개인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 난 분명히 시스템 부족도 분명 원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분들의 이 영상을 보고서 그래 내가 생각한 게 이거였어. 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였는데 이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어떻게 대치동에서 영어학원 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그런 주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쉽게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그 아이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략 요약을 해드릴게요. 대략 요약을 해드리라면 비학군 지역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유전자 이야기 이게 뭐냐면 유전자론인데 비학군 지역에 제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그게 뭐냐면 답답해요. 저는 수능 성적을 늘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내신이 1점대 아이면 최소 수능 최저를 평균 2등급 정도는 맞춰주는 편이에요. 충분히 그 아이가 1점 아니면 2점대를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저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최소한 5, 6학년 때부터는 수능 플랜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돌아가야만 그 아이에게 나중에 그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저도 되게 길게 잡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진짜 많이 말씀드려요. 혹은 지역에 있는 굳이 저랑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주로 많이 생각하시냐면 진짜 공부는 고등학교 때 가서 하는 거지. 야 수능 공부 고등학교 가서 해도 충분해. 고1 때부터 야 수능은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수능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 텐데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수학, 국어 다 정말 일찍 시작해야 되거든요. 정말 일찍 시작해야 돼요. 그 아이가 진짜 천재적으로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면 정말 일찍 시작할수록 수능은 유리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달리기라고 제가 평소 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마라톤 달리기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장거리 플랜을 가지고 그 공부를 시켜야 되는 과목이에요. 수능이라는 그런 국영수 과목이. 그런데 여기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건 고등학교 때 가서 준비해도 충분하지 않나? 중3 때 준비해도 되잖아라고 그렇게 여기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에 있는 학원들도 다 그런 분위기인 거야. 중3 때부터 수능 준비시키면 되지라는 이 넓은 컨센서스, 너무 넓은 그 공감대가 제가 느끼기에 이게 너무 위기처럼 느끼는 거지. 이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다들 제가 수학학원이나 주변에 국어학원 같은데 선생님들한테 중학교 다니잖아요. 저희도 다 물어보거든요. 야 지금 너네 선행 어디 나가고 있냐? 뭐 나가고 있냐? 그러면 아직도 고등학교 수능을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이 시스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너무 많이 이 시스템이 한 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뒤늦게 준비하려면
정말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 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DNA나 재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에는. 이게 DNA나 재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수능은 시스템이 만드는 거라고요. 예, 오히려 대치동에 있는 부모님들, 열정적인 부모님들이죠. 그분들은 정반대로 생각하신다는 거야. 예, 그분들은 야, 아이의 의지로 수능을 잘하는 건 안 되지. 아이는 의지가 당연히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아이가 변할 줄 몰라. 그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못 모를 때, 그 아이가 잘 모를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최대한 이 시스템 안에 그 아이를 넣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능을 완성시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00%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시스템 안에서 아이를 그 수능에 적합한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히고 어렸을 때부터 수능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력도 풍부하게 넓혀야 되고 최소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수능 관련된 지문으로 공부시켜야 돼요. 수능 문제를 풀린다거나 수능에 좀 쉬운 난이도 버전의 문제들부터 중1 때부터 접근을 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읽고 풀어버릇해야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착실히 수능을 풀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DNA가 아니야. 유전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1점대 맞는 건 유전자가 아니야. DNA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걸 만드는 거지라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지역에 없는 게 문제라고요. 그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붕괴된 게 옛날부터 붕괴된 게 아니에요. 이게 수시제도, 그러니까 수시제도가 정착하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수능 최저 없이도 그냥 대학교 입학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일종의 혜택처럼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듯이 초반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참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게 혜택인 줄 알았던 거지. 그런 게 초반에 혜택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 지역에 있는 학원 전부 다 야, 이제 수능은 할 필요가 없어. 야, 수시만, 지역에서는 수시를 쉽게 딸 수 있으니까 수시로 야, 입학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제 다 수능은 이제 별로 필요 없고 내신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만 대학을 가는 게 정착화되면서 이제 수능 교육이 다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지역의 생각이 아주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군지를 빼고는 그냥 야, 수능 누가 공부해? 수능을 누가 공부해? 그냥 내신으로 대학 가면 되지라고 하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조금씩 수능 최저가 또 강화되고 있죠. 저는 수능 최저가 강화되는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능 최저 높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래야 지역에도 다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능 최저를 옛날부터 아주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영상은 최근에 찍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야, 우리는 수능 최저 준비한다. 그것도 아주 강도 높게 준비할 거야. 의대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최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번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아이들도 결국 개인 차원에서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개인이잖아요. 이 주변에 시스템은 없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이 우연히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내신이 1점대 아이들이 우연히 저하고 결합됐을 때 그 아이가 이제 그 자기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1점대에 걸맞는 수능 최저를 맞춰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꼭 지역엔 필요한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역의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의 문제로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늘 느끼거든요. 제가 공부를 시켜보면 왜 모르겠어요. 공부를 어디나 모두가 다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상위권 아이들은 확실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분위기가 처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노는 애들이 많은 거야. 학급 분위기도 좀 엉망이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학급 분위기가 좀 처지고 엉망이 된 게 과연 그게 그 지역에서 자라난 아이들만의 문제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그 대치동 내부 고발자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성장 배경이라는 거예요. 성장 배경이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혹은 서울 학군지는 주변에 둘러보면 다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핸드폰도 없어 심지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주변에 다 책 읽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고 자기가 어려운 영어 단어 막 외우는데 옆에 있는 애들도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애가 덜 힘든 거야. 덜 힘들어. 왜냐면 다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물론 힘들지만 충분히 다른 애들이 같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같이 어려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려운 고등학교 단계에 진입을 해도 그걸 능히 견뎌내는 의지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로 강한 의지를 보여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은 의지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인데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의지로 뚫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덜 스트레스로 느끼는 거죠. 왜? 어렸을 때부터 모두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지역에선 애들이 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농구하고 축구하고 뛰어놀고 있어. 막 핸드폰, 게임하고 다 놀고 있어. 한 반에 30명이면 29명이 다 그러고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 한 명한테 야 너는 이제부터 수능 최저 준비해야 되니까 너 이제부터 빡세게 영어 단어 외우고 고등학교 지금 지문 읽기 들어간다. 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됐으니까 지금부터 의대 입시 준비해야 돼. 그래서 너 혼자만 다른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너 혼자만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걔 핸드폰으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지. 친구들이 야 놀자 뭐 하자 카톡 계속 오는 거죠. 과연 그런 아이에게 가해지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압박이란 거 상상도 못 하거든요. 왜 나 혼자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그 아이가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그 아이를 대치동에 데려다 놓으면 그 아이가 이제 능히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겠죠. 왜냐면 나 말고 다른 애들 다 하는데. 그런데 지역에 있는 아이인데 똑같은 아이야. 능력치가 기가 막혀. 이 아이는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 플랜을 쫙 돌리면 의대까지 갈 애야. 그런데 지역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너 혼자만 야 너는 의대 제 자질을 가지나니까 너 이제부터 내 말 따라야 돼, 엄마 말 따라야 돼라고 해서 강도 높게 그 아이만 공부시킨다고 그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과연 아이의 의지 문제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리킬 때마다 느끼거든요. 이 아이는 자질이 진짜 대단한데? 그럼 얘한테는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좀 더 일찍 플랜을 짜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으쌰으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그중에는 본인이 막 폭주해. 예, 난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되겠어라고 하면 그런 아이는 진짜 저를 자주 찾아옵니다.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제 중학생인데 저 고등학교 선행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저 고등학교 교과 선행도 할래요. 그럼 얼마든지 전 얼마든지 교과 선행 들어가 줍니다. 예, 저 과학도 관심 있어요. 예, 화학 물리도 할래요. 얼마든지 당연히 해야지. 너가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밖에 못 찾아오는 거.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생 이제 갓 중학생 된 애한테 야 너 진짜 괜찮으니까 너 지금부터 고등학교 선행 좀 빨리 들어가 보자. 과학도 수학도 영어도 웬만하면 중학교는 한 절반 정도 에너지만 썼고 나머지 다 고등학교 선행으로 바꾸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역 전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운이 좋아서 저랑 딱 맞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전반적인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아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는데 평소 때 이 대치동 내부 고발자 분들의 이 영상 보고서 일종의 이게 정확한 판단이다. 예, 제가 느끼는 정확한 그 안타까움 지역에 있는 저는 시스템 문제만 생각했거든요. 이거 너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이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노는 분위기, 진짜 너무 노는 분위기고 그런 아이가 성장하면 당연히 공부 분위기도 엉망이 되잖아요, 주변에. 예. 막 그 고등학교도 막 아이들이 이제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막 자는 애들도 많고 이런데 그런 걸 서울 지역에서 보는 시선이 정말 따갑잖아요. 쟤네 진짜 맨날 잠만 자는데 저 중에서 몇 명 공부 좀 한다고 내신 떼가지고 대학 가냐? 저것들 막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게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예전에는 지역도 그렇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수능 체제였죠. 수능 체제 때는 어차피 나도 서울 아이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정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이기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학원들, 학교들이 전부 일종의 날이 서 있었다랄까? 날이 딱 서 있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대치동의 아이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플랜을 똑같이 돌리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역의 초등학교 학원, 중학교 학원, 고등학교 학원이 비슷한, 대치동만큼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그 학군지에 있는 커리큘럼과 비슷한 속도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막 서울대 대여섯 명씩 보내고 정시로요. 의대도 보내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게 애당초 어렵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과거에 보다 전반적으로 공부 능력이 떨어진 건 맞죠. 공부 의지나 이게 떨어진 건 맞는데 그렇게 떨어지게 된 원인이 지금 저는 이 수시 체제에 문제가 좀 많다라고 늘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수시 체제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아, 이거 지역의 공부 체계가 다 붕괴됐구나. 라는 걸 늘 위기로 느껴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랑 공부하는 아이들은 진짜 강도 높게 시키거든요. 제가 아니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수능 1등급 만드는 게 쉽습니까? 진짜 어렵다는 걸 저는 늘 하면서 느끼고, 와, 이거 진짜 너무 빡센데? 와, 영어 너무 어려워. 상위 뭐 4% 정도가 지난 수능에서 나왔는데 뭐 재수생 포함하면 현역은 2%밖에 못 맞잖아요. 2%? 근데 2%도 대부분 이제 특목 자사고나 학군제들을 빼면 일반고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랑 공부하는 아이들은 늘 영어, 국어에서 1등급을 받아냅니다. 예, 받아내요. 작년, 재작년에도 4과목, 예, 4과목에서 5 맞은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칭찬해줘서. 그 중에 탐구 2과목은 50이었어요. 물론 문과입니다. 예, 물론 문과인데, 예, 그 이과는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제가 전략을 그렇게 짜줬지. 왜냐면 야, 이거 이과로 너무 경쟁이 어려워서 최저를 문과 쪽으로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사탐런을 하자라고 해서 사탐으로 맞추겠는데 그래도 50점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역에서 이렇게 수능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에서 저랑 개인 돌파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진짜 많을 텐데, 그런 학생이 우연히 나하고의 접점이 찾아져서 그런 자질을 제가 키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환경을 제공해 준 거죠,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은 능히 그럴 수능을 1점대를 맞을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만약 그 학생이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행동하듯이 행동했다면 과연 저 학생은 어느 대학까지만 갈 수 있었을까? 수능 최저 맞춰서 그 아이가 지금 갔던 학교는 꿈도 못 꿀 거 아니에요. 저랑 작년에 대학 간 아이들의 90%가 전부 저는 교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서 보냈다는 거죠. 그것도 작년에 갔던 아이들이 전부 1지망 그리고 2지망에 합격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본인이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 그리고 혹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 중에 2번째 학교를 갔다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칭찬해줘요. 너무 잘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당연히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곳을 써라. 너가 가장 높게 맞을 수 있는 학교를 써라. 그게 전략이다, 우리의.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교과 전형 쓴다고 했잖아요. 종합 전형 안 씁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 지원할 때는. 그랬더니 작년에 다행히도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만큼의 수능 최저를 맞춰줘서 저희가 다행히도 본인들이 원하던 꿈꾸던 학교로 입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일찍 신경을 써준다면 누군가 이게 전부 개인의 몫 혹은 부모의 몫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엔 지금 다 어떠냐면 그냥 부모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다 맞벌이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걸 다 챙겨줘.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 이제부터 입시 플랜을 이렇게 짠다.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대치동이나 학군지에서 학원을 보내면 되잖아.
학원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지역은 학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 아이는 앞으로 의대를 갈 것입니다. 서울대에 갈 것이니까요. 지금 이 초등학교 학원에 보낼 테니까 이 아이를 이런 커리큘럼으로 해주세요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혼자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벌이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쉽다. 그러니까 그 아쉬운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차라리 수능 최저를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냥 올 수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냥 정시로 그냥 회귀하자 이러느니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정시로 회귀하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한 10년간 와장창 진짜 핵폭탄을 맞겠죠. 아마 지금 체제로는 정시로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정시 전환되면 지역은 한동안 대학을 가기 거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겠죠. 아, 이제는 정시로 전환됐으니까 우리도 수능 체제로 전환하자. 그러려면 학교 선생님들도 다 수능과 관련된 능력을 갖추셔야 될 거고 주변에 있는 모든 학원 선생님들도 공부를 새로 해야 될 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려면 능력을 다시 키워야 되니까요. 초등학교 학원, 중학교 학원도 다 커리큘럼을 변경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이 맞다고 보는 편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못해서 그냥 아이들이 수능이란 걸 경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최상위권 내신만 받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수능 최저를 마치지 못하거나 종합전형으로 그냥 그 내신으로 종합전형 갈 수 있는 정도의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게 현실이라면 저는 그냥 정시 체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하고 종합전형 자체를 그냥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왜냐면 비학군제랑 학군제랑 내신 등급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교과 전형에 특목 자사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니까요. 그걸 불공정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 강한 결계 같은 게 쳐져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상위권 대학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이나 의대 입학은 거의 불가능해요. 개인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벽을 강하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안쪽으로 가는 게 그냥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못 노리는 거지. 그걸 갈고 싶으면 네가 개인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정시 전환을 해서 교육 쪽으로는 타격을 엄청 심하게 받겠지만 지역이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 이 약간 그 서울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 너네들은 쉽게 공부하잖아라는 시선도 깰 수 있고 지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저는 평소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면 진짜로 수능 체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 더 강화해야 돼.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수능 체제 없이 대학 가는 걸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걸 막아야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능에 대한 인지도를 키우게 되거든요. 학습력을 키우게 돼서 저는 차라리 이러느니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모든 전형에서. 그렇게 해야 초반에는 타격을 입겠지만 지역의 아이들도.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의 이 교육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에 왜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를 저를 이 대치동 이 내부 고발자 분들이 영상 속에 너무 잘 담아 주셔서 제가 오늘은 저의 생각보다는 이분들의 생각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좀 뭐랄까 너무 저의 생각을 잘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꼭 이분들의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해소가 되긴 어렵겠죠. 그분들이 대치동이나 학군지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진짜 고생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걸 폄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진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공부하는 대치동의 아이들이 문제 있다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이 지역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붕괴된 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수능 체제에서 있었던 지역에서도 나름 강자들이 있었거든요. 지역의 학원 강자들, 대형 학원들도 있었고요.
그런 수능 전문 학원들이 다시 좀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동네는 왜 재종 학원이 없냐? 재수종합반 학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재수하는 애들이 많은데 왜 다 서울로 가야 돼? 왜냐? 지역에는 수능에 아예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재수종합반 같은 건 생겨날 여력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과거엔 꽤 있었어요. 수능 가리키는 그런 기관들이 지역에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능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감대들이요.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앞으로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강화된다라는 거지. 수능 교육을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강화된 아이들이 점점 최상위권, 의대, 의치안약수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가 점점 앞으로의 5등급 체제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당연히 더 인정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학교에서도 채용을 하겠죠. 근데 지역에 있는 일종의 재능 있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걸 모든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가 노력했어야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잖아. 그게 너가 했어야지. 너 혼자 부모님은 맞벌이 하시라 바쁘지만 잘 모르고 이런 것도 너가 알아서 잘 챙겼어야지라고 과연 그 아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아무 생각 없어.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아이인데 똑똑해.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아이도 제가 재능을 딱 발견해서 너 진짜 괜찮은데 너 어렸을 때 제가 한 중학교 한 1학년 딱 봤는데 너 웬일이야 이거. 너 독해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책 좀 읽혔는데요. 야, 장난 아니다. 야,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국어 좀 해봐. 그럼 너 나중에 국어 등급 무조건 나오게 해줄게라고 저는 막 흥분하거든요. 예, 흥분합니다. 원석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잘하는 거예요. 몬트가 뭔지도 몰라. 그냥 잘하는 거지 뭐. 그래서 나중에 깨닫겠죠. 아씨, 뭐야 이거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국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좀 아쉽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서요. 예, 지역에 그런 거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 혹은 지역의 부모님들이 이걸 정말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좀 깨어 있으셔야 돼. 예, 힘드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런 정보, 저 같은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으셔서 정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방식만 알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역에서도 수능 공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양한 생각들, 의견들 담아주시는 댓글들 제가 너무 잘 읽고 있거든요. 그 열정,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